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 앞으로 파이코인이 나가야 될 암호화폐 세계, 이게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고 어떤 좋은 뉴스들이 있고 또는 나쁜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제가 이제 원파이라는 채널로 개설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파이 채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키워드를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원도 해주시고 앞으로 원파이 채널을 통해서 이런 그 주요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제 파이어사이드 그 포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는 면이 있겠다. 좀 더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멀고, 여기에 이제 KYC 통과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보의 어떤 그 진실성과 이런 좋아요와 싫어요의 어떤 숫자에 의해서 얼마나 불꽃이 많으냐에 대해서 핫 이슈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각 나라별로 자기들 말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원파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이게 영어를 써야 되나, 우리말로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그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문제였고, 어떤 면에서는 SEC가 그동안 그 정권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코인들 중에 로빈후드라는 그런 거래소가 이미 그 솔라나하고 카르다노 에이다와 이런 그 폴리곤의 매틱스를 상장 폐지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리 이제 지레 겁먹고 더 이상 우리는 그 새 코인을 상장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포인을 쓰는 바람에 갑자기 코인 세계가 충격적으로 많이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코인을 하는 분들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없지만은 파이오니어들 중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들 하고 있는 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랩스는 사실 그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매틱스라는 걸 통해서 상당히 가스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매틱스를 보면은, 매틱스 랩스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은, 매틱스는 전 세계 커뮤니티 위한 것이지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 외부에서 개발돼 미국 외부에 배포됐으며 미국이 아닌 전 세계 커뮤니티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왜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난리를 피우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코인베이스 CEO도 그동안 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홍콩에서도 코인베이스를 홍콩으로 와서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취할 것인지를 걱정들 하면서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코인베이스 CEO는 규제 정책 변화를 이제 이미 기대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24년 미국 대선이 지나면은 공화당은 가상자산 시장을 긍정적인 태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2024년 정책이 바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코인베이스가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이게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이 앞으로 이런 그 암호화폐와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지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이제 나와서 했던 말 중에, SC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소한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포인을 썼던 거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SEC가 떨어뜨리게 하면은 기존 금융회사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포인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탈중앙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암호화폐가 이제는 거래소의 문제로 인해서 중앙화에 있는 기존 금융권이 들어와서 이제 이걸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예상되고, 그 월가에 있는 대형 금융회사들은 이미 거래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EDXM인가 이런 쪽에서 앞으로 크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다 하는 이런 거에 상당히 못마땅하게 할 수 있다. 왜 바이낸스는 이게 뭐 그 창풍 차오는 카나다 사람이지만 중국계고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왜 이런 곳이 세계 최대 거래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못마땅해서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게리 겐슬리가 MIT 교수 시절에 자기의 제자가 BNB에 대한 보고서를 썼던 것을 직접 좌우창평에게 갖다 주면서 좌우창평하고 실제 대화도 하면서 앞으로 고문 역할을 내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친구입니다. 이게 아마 알려지기로는 일본에서 좌우창평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 금융계에 이런 마당발이니까 자기를 잘 활용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낸스의 고민 역할을 자기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이제 제안했던 것이 거절되니까 거기에 안갚음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그런 것 안갚음보다는 그렇게 거절당한 바로 이후에 이제 그 SEC 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와 같은 입장을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국 암호화폐 시장들이 상당히 이 SEC를 통해서 불안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규정이 명확하게 되면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해서는 24년도쯤 됐을 때 대선 이후도 그렇고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별로 없다. 단지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알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던 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지만은 단타를 치는 분들은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이런 와중에 또 단타를 치는 분들 중에서는 그 상당히 또 덕을 봤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뉴스들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상당히 큰 뉴스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암호화폐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FASB라고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회계기준 마련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했을 때 다른 암호화폐 관련되는 그 회사라든가 기관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기로 했던 것이 며칠 전에 이제 피드백이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에 이제 코인베이스하고 리플하고 바이낸스하고 여러 회사가 또는 상원 의원 중에서도 몇 분이 이제 의견을 제출해서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의미냐면은 기업별 분기별 수익 보고서에 암호화폐를 손익을 포함시킨다. 결국 가치 반동 여부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효과를 이제 암호화폐계에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재무제표 이쪽에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우선 알고 있기로는 암호화폐 가지고 있고 구매를 했을 때 그 가격은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는 떨어진 만큼의 마이너스를 손실로 이제 기록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구매했던 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으면 올라갔던 거는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불확실한 것이 앞으로는 손익을 덕을 보면 덕본대로 손실을 보면 손실본대로 기록을 할 수 있겠다. 기록을 할 수 있게만 한다면은 대차 대조표에 암호화폐 자산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암호화폐 자산이라면 여기서 이제 뭐 코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NFT라든가 모든 자산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면 엄청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부동산도 NFT화 시켰던 것도 대자 대조표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큰 변화다. 여기에 이제 fair value, 공정가치로 인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fair value,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게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기업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많이 취급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이것이 큰 뉴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서울에 와서 빌드 아시아 2023 네, 그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재무 보고서를 구현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 재무 보고서를 블록체인을 기반한 걸로 하면은 완전히 투명하게 이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주주들이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매사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거기에 프로토콜을 표준화시켜 놨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 회사를 통해서 이제 하도록 하기 위한 얘기를 했고, 그 파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오픈 소스 형태의 재무 보고서의 경우 중개인 문제를 없애고 이를 통해 불변하는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모든 재무제표와 관련되는 이런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한다면 우리는 공인회계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이런 재무 정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의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인정받는 이런 불필요한 시스템을 갖춰왔는데 이제는 오픈소스를 위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오픈소스를 이용한 모든 재무 정보가 처음부터 기록이 된다면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공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큰 뉴스 중에 하나고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을 우리가 하려고 한 이런 사회가 바뀌어 나가고 경제가 바뀌어 나가는 것 중에 큰 뉴스 중에 하나다. 홍콩 통화청과 관련된 얘기를 가끔은 이제 좀 해달라는 댓글도 있기도 했는데 제가 사실 필요해서 홍콩 통화청에 대해서는 정보를 많이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옛날에 한번 제가 홍콩 통화청에서 세계 최초로 토큰화된 녹색 채권을 발행한다 해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해봤던 그런 이후에 그 통화청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CBDC 이 결제 방식이 장점이 많다 하는 걸 상당히 강조하면서 이런 이제 현금처럼 가치도 안정성이 있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토큰화 발행의 호환성을 검증을 목표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홍콩 금융관리국 HKMA, 홍콩 모니터리 어설리티에서는 소매형 CBDC가 미래 실현 가능성을 위한 길을 닦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소매용으로도 이제 CBDC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홍콩 달러를 EHDK를 어떻게 이제 현실화할 것인지 2017년도부터 홍콩 디지털 달러를 연구해왔던 것을 이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도록 최근 보고서를 이제 오픈하고 있는 걸 보고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 개발을 계속해 나갈 그런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플 랩스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그 리플랩스는 이런 그 결제와 관련되는 CBDC와 관련되는 이런 곳에 각 나라에 또는 각 기관에 참여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사실 리플랩스가 미국에서 지금 이런 그 SEC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업계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도 모든 것이 정권, 비트코인 외에는 정권이다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리플과 SEC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리플이 만약 승소한다면 SEC의 논리가 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어서 리플은 거기에 소송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한 리플은 소송에 미국의 소송에 지더라도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랩스의 모든 거래의 90%는 미국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 리플랩스. 이 리플랩스가 가는 길이 우리 파이코인 가는 길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리플랩스, 리플 XRP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홍콩에서도 부동산 자산의 지분 토큰화를 하겠다. 이게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정권형 토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뭘 토큰화 하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일부에서 아직도 이제 별로 크게 진전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리플랩스하고의 어떤 그 협업에 의해서도 부동산 자산의 지분 토큰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베이징 백스를 통해서 그 웹3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디파이, NFT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그런 혁신인데, 이거를 이제 CBDC 브릿지로 리플의 XRP를 활용해서 하면은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징 백스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중국 본토에서도 이와 같은 홍콩을 테스트 베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본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바라보면 된다. 그리고 리플랩스가 얼마 전에 이제 스위스에 있는 그 메타코라는 그 디지털 아셋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하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3,300억 원 가지고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메타코가 GFT, 독일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금융 서비스와 핀테크 회사로 그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GFT라는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상당히 큰 메타 디지털 자산 수탁 분야를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그 메타코와 GFT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자산의 5 내지 10%가 분산 원장, 토커나이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거기에 솔루션으로 우리 그 메타코하고 GFT가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리플랩스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인수를 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경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카스타디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메타코인은 하모나이즈라는 디지털 자산 수탁 및 토큰화 인프라의 기간 표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코가 이 GFT하고, GFT는 상당히 이제 큰 글로벌 회사니까 각 나라별로 상당히 이제 그 지점도 갖추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메타코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 업무만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협업을 해서 끌어나갈 것이니 세계 최대 커스터디 업체, 주요 은행,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이미 이용 중에 있고, 현재 스위스, 독일, 터키, 프랑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호주, 홍콩, 필리핀 많은 나라에서 이미 하모나이즈라는 메타코의 수탁 분야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리플랩스가 메타코를 인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계에 부동산 자산이든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 러시아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러시아도 최근에 최대 국영은행에서 6월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디지털 금융자산을 사고 팔고 법정 화폐로 교환하고 하는 이런 앱을 지금 소베르뱅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소베르뱅크라는 은행 앱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직은 러시아 말만 나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앱을 활용은 하지를 못했지만은 이렇게 러시아도 개인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옛날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제 만들 것이라고 했던 것들을 계획을 처리하면서 각 디지털 루블 플랫폼 운영 주체를 중앙은행이 관리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은행에서 이제 그 디지털 루블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은 중앙은행은 관리만 하겠다. 이 얘기는 어쨌든 러시아가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걸 이제 허용하겠다, 이런 걸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는 또 그 로스뱅크를 통해서 국경 넘나드는 암호화폐 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로스뱅크는 국경 간의 결제 시스템을 이제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가 상당히 이쪽에 이제 암호화폐와 이런 것들에 좀 크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뉴스에 잠깐 보니까 우리 국내 통신사들도 이 NFT 사업에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프랜드에 이미 들어가서 한번 그 검토를 해보고 가입을 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원파이라고 이제 들어가서 앞으로 파이콘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곳에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하고 한번 들어가 봤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내 통신사들도 이제 NFT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이제 가격 급등이 심하니까 또 부정적인 요소들이니까 과연 참여를 못하고 NFT 시장에 이제 참여하고 있고, 이런 그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파이코인을 통해서, 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들 토대로 새로 생기는 시장에 좀 더 익숙하게 접근을 해서 좀 더 뭔가 필요하면은 거기에서 주는 그 에어드롭도 받고 NFT도 받고 하는 이런 분야를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